그 초등학생 역사 도서 자편의식을 조사했는데요. 그렇게 조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친구의 그 아들이 역사적으로 전혀 아무 인식이 없는 그 아들이 갑자기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야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뭘 하고 있길래 그러나 봤더니 용 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라는 책을 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책은 현재 초등 한국사 분야에서 판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아주 인기가 많은 책인데요. 작년에 그 국정교과서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그 현재의 그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그 현실을 제가 깨닫고 또 우리 아이들이 봐야 하는 교과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엄마로서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역사인식이 전무한 그런 아이가 단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다라고 규정짓게 하는 이 현실이,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도 궁금하고 또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제 한국사를 배워야 될 시점인데 참고 도서도 필요하기도 해서 제가 도서관을 찾아봤습니다. 용인과 성남에 있는 두 곳인데요. 이곳은 아주 인지도가 높고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책을 훑어보면서 놀란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초등학생용 역사책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거에 놀랐고, 또 하나는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많은 종류의 책들이 거의 다 좌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권을 추려봤는데요. 다음 본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PPT 자료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 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10권입니다. 선한 이미지의 선생님과 친근한 캐릭터의 아이들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호기심과 질문들 그 자체가 책을 읽는 어린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조하게끔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립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본주의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언급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부작용과 폐해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좌익은 농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선한 집단으로 그렸지만 실제 무상 몰수 후 무상 분배하지 않은 북한의 토지개혁은 사실대로 서술하지 않으면서 우익은 전혀 농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집단으로 그리고 있으며 친일파 처벌에 관심 없는 것으로 묘사하여 현재 우익을 친일파로 공격할 빌미를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김구는 분단이 웬 말이냐로, 이승만은 대통령은 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하에 우리 국민들 모습을 김씨 전체주의 하에 북한 주민들과 똑같이 그리는 등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이 나라를 살리려는 노력과 결실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잘못한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역사관이 막 형성되어가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승만을 나라를 망친 욕심쟁이 독재자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기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격찬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더 강조하는 듯한 그림이 인상적입니다. 이 책에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듯이 미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을 보면 그래도 용 선생은 비교적 덜 치우친 편이구나 싶습니다. 좌편향 단체로 유명한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만든 책들 중 저의 눈에 띈 책들만 해도 행복한 한국사 초등학교, 초등학생을 위한 맨 처음 한국사, 초등학생을 위한 맨 처음 근현대사, 어린이 살아있는 근현대사 교과서, 그리고 어린이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등 5권이나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5권입니다. 책 제목에 교과서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 책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이 공산화되는 현실에서 친일 척결보다는 반공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을
과거 친일 여부도 따지지 말자라며 친일파 제국주의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임에도 사실을 무시하는 기술을 하고 있고, 제주 4.3 폭동이 명백한 국가 반란임에도 본질보다는 과잉진압이라는 현상에 포커스를 맞춰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전후 폐허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준 미국이 어차피 남는 것을 준 것뿐이라며 폄하하고 있으며, 원조가 경제발전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가 국민보다 먼저 도망갔다고 어이없어하는 기술이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전쟁이 났는데 국민보다 먼저 적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올바른 소득이라고 할지 의문이 듭니다. 나라를 어떻게든 일으켜보겠다고 발버둥친 지도자는 민족의 고통을 헐값에 팔아넘긴 나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온통 독재와 부정부패의 역사 투성이고 그에 맞선 민주화 운동만이 절대 가치인 듯 그려져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성장도 오직 노동자와 농민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이 독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역사라면 어떻게 단시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칭송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말대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기업가들의 헌신과 국가의 뒷받침 없이 오로지 노동자와 농민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성과란 말입니까? 수백만의 아사자를 낳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에 바쁩니다. 그럼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선한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에서 수많은 아사자를 양산하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극악한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진실을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현실이 엄마인 저희로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이번엔 저와 전혀 생각이 다른 엄마의 또 다른 글을 소개합니다. 한국사 편지입니다. 이 책은 일부 학교에서 교과서 대신 교재로 삼아 수업을 할 정도로 정평이 난 책일 뿐 아니라 초등학생 필독도서 목록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책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쓴 편지글 형식인데 내용을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그 얼굴에 체두탄이 박혀서 죽은 사진인데, 아무리 사실이지만 초등학생이 이런 폭력적인 사진을 굉장히 많은 도서에 거의 다 많이 노출시키고 있고요.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과어만이 부풀려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증오심을 갖게 만드는 기술이 대부분입니다. 전태일은 민족의 영웅처럼 묘사되어 있고 다루어진 분량도 방대합니다. 죽은 영혼의 홀리실에 사용했던 초원곡이고 운동권 가요로 논란이 많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라며 가사의 기술은 따라 부르기를 권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도 있을 수 있고 자본주의에도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미화하고 있고, 사상 최악의 전체주의인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전체주의에 이용되는 조선소년단 역시 우리의 스카우트나 아람단처럼 야영생활도 하고 단체생활을 배운다는 식으로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용 영화로 제작됐던 태양 아래처럼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삶보다는 선택된 상위 계층만이 살고 있는 세트장과도 같은 평양의 모습을 서울과 비교하여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전혀 올바르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위에 서울과 평양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글자를 지우고 보시면 과연 아이들이 어디를 서울이라고 평양이라고 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통일 역시 남과 북이 서로의 다른 사상과 이념을 존중하는 고려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식으로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는 적화 통일을 지향하는 북한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그 다음 책은 순간포착 한국사 명장면 3권입니다. 한국사 명장면이라는 제목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를 다루면서 대한민국 건국 역사는 언급조차 없고, 심지어 박정희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단 한 줄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4.19 혁명 14페이지, 전태일 14페이지, 광주민주화항쟁 14페이지, 6월항쟁 12페이지,
남북 정상회담 10페이지 분량 서술하고 있는데 올림픽 같은 그런 훌륭한 행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노동운동과 민주화 역사만이 명장면이란 소리일까요? 같은 저자의 또 다른 책입니다. 특종 20세기 한국사 5권 책 겉표지 왼쪽 아래 보시면 스타 인터뷰 영원한 노동자의 것 전태일 특집 지금은 독재시대 20세기 핫 이슈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 등의 소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독재와 산업화의 그늘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전태일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알면 슬퍼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 비결과 같은 제목으로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만을 과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 소개에서는 두 얼굴의 사나이 박정희, 마침내 무릎 꿇은 이승만 등 이승만 박정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불사조의 사나이 김대중 등으로 묘사하여 치우친 사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는 박정희로 인해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졌고 인권은 어두운 구렁텅이에 처박혔다며 기술하고 있고 오른쪽 페이지는 역대 최악의 독재자로 못 박았고 수출의 산업화 시대의 신생 종교이며 박정희가 교주라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왜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 가상법정에서 벌어지는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인데 원고 이승만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피고 김일성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판사가 등장하여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새로운 구성의 책입니다. 국제전의 양상을 띈 6.25 전쟁은 남북 당사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시작될 수도 끝낼 수도 없는 전쟁이었음을 무시한 저자는 머릿말에 전쟁을 시작한 것은 김일성이지만 중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하려 했던 것은 이승만과 김일성 둘 다입니다. 라며 6.25 전쟁의 탓을 이승만에게도 전가시키고 있는 형세입니다. 언급하고 있는 영화도 국군에 비해 북한군을 의리있게 묘사한 웰컴 투 동막골이나 친일 매국노를 척결하고 북한과 손잡고 만주대륙으로 뻗어나가자는 주제의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영화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측의 주장을 여과 없이 다 서술하고 있으며 때때로 판사가 그렇군요 라며 동의를 하기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이러한 서술은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데 하물며 아직 역사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 138페이지에 그 빨간 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남한 탓이라는 그런 서술입니다. 결국에는 판결문을 통해 6.25 전쟁이 김일성의 의지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며 북한에게 은근슬쩍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도서들을 다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지만 오늘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책들은 실제 하는 양의 3분의 1이라고 자료에는 써있지만 실제로 5분의 1 정도로 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저자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교사 모임,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저술된 책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책들을 쭉 보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의 말랑말랑한 뇌를 빨갛게 물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지런함에 놀랐습니다. 책의 종류는 수없이 많고 다양한데 보였지만 내용은 획일화되어 있는 현 검인정 교과서 체제와 닮아 있는 듯 했습니다. 저들이 백지 상태의 아이들을 공략하기로 너무나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양질의 역사 교과서뿐 아니라 어린이용 역사 도서가 하루빨리 출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